우리 셀러님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 상표권의 중요함에 대해서. 근데 그 중요함을 그다지 피부로 못 느끼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희 물주 회사하고 우리 장희한 변리사님 회사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서 500만 원 이상 11월 달에 소싱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 12월 달에 그 딱 접수해서 모든 과정을 저희들이 다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표님 사업자 하고자 하는 그 브랜드 이름 몇 류에 돼 있는지 물주하사장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45, 6까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11월 달에 집산을 해서 12월 달에 저희 발표를 하고 저는 옛날에 쓸 때 부가세 포함해서 33만 원을 드렸거든요. 장희한 변리사님께서 조금 할인을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하는 이벤트를 제가 11월 달에 할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고 상표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장희한 변리사님께 직접 연락을 하셔도 되고 저희 물줄 통해서 그냥 500만 원만 소싱하시면 나머지 거는 저희들이 다 해드릴게요. 그 궁금증이 생겼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상표권을 내놨어요. 디자인권이라든지 뭘 내놨는데 누군가가 침해를 한다. 공격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침해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일단은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 상태일 거고 그럼 어떤 식으로 상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등록받은 상표권이 있을 텐데 내 상표랑 내가 등록받은 지정 상품이랑 유사한 상표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상대한테 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어 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알려주는 방식이 내용 증명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도 경고하실 수 있겠지만 내용 증명을 통해서 보내놓으면 나중에 혹시나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되거나 이럴 때 증거 자료로 남겨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고장을 보내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단계에서 이제 잘 해결돼서 상대가 이제 상품 판매하는 걸 멈추고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다음부터는 심판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법적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실은 상표라는 게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뭐 저를 통해서 상표 등록을 받거나 이러셨으면 저한테 좀 문의를 주시면 아주 자세하게는 검토해드리지 못하더라도 아주 간략하게 검토하고 또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일정 비용을 이제 지불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한 8월, 9월쯤부터 아마 저희 단톡방에서 상담을 이렇게 나름대로 해주시고 카페에서도 제가 그때 개인톡 보내가지고 카페에 내가 게시판 한 개 열어드릴 테니까 그쪽에서 상담이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물주하고는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예, 조금 부끄럽지만 저도 이거 소싱을 하려고 저도 하여튼 좀 스마트 스토어로 물건을 팔아보려고 네네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하 사장님 이 유튜브를 제가 들어가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네네. 바로 여기로 들어가서 나도 단톡방 가서 네. 내가 변리사가 아니라 정보를 좀 받아서 물건도 한번 사입해서 팔아보고 해야겠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상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궁금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답변을 달아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변리사로 뭔가를 하려고 들어갔던 건 아니죠. 네네. 노림수가 있었구만. 들어가서 보니까 오히려 상표 쪽으로 제가 할 일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이런 스마트 스토어에서 개인 판매자분들께서 갖고 있는 고민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이걸 좀 도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상표 출원도 실은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이런 쪽으로 더 집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소싱하러 오셨는데 다른 쪽으로 눌러 앉으셨네. 저도 좀 이렇게 놀랐던 그런 상표들이 좀 많거든요. 그립톡이란 것도 상표권 등록이 돼 있고 그리고 정말 이것 때문에 경찰서 많이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마약베개 그것도 상품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립톡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거의 다 쓰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마약베개 이것도 뭐 거의 기절베개 마약베개 이것도 다 쓰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게 상표권 등록이 될까요? 상표라는 게 모든 시간 동안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가 상시 막 변화하거든요. 우리도 물건 팔고 이러면 어떤 물건이 갑자기 확 떴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것처럼 상표도 똑같은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립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상표를 좀 찾아봐야겠지만 2015년이나 그렇게 좀 그립톡이라는 게 알려지기 전에는 누군가는 그 그립톡이라는 걸 만들어서 상표 출원을 하게 되면 심사관은 그걸 봤을 때 이거 그립톡이라는 게 누가 어떤 상품인지 모르고 새로 나온 상품이다 보니
보니까 상표 등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표 관리를 잘 못한 겁니다. 그 그립톡이라는 걸 만드셨던 분이 상표 등록을 받았으면 사람들이 그립톡을 막 쓰기 시작할 때 그 그립톡을 못 쓰게 했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아, 근데 네. 근데 못 쓰게 하는 그걸 못 하고 그 핸드폰에 달려 있는 그 잡는 부분을 그립톡이라고 지칭하다 보니까 그게 보통 명사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사과를 보면 사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제품 이름이 돼버린 거죠. 지금 그립톡 같은 걸 가지고 상표권 행사를 하게 되면 상표권 행사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립톡을 제품명에 사용하는 건 크게 상관이 없을 거고요. 상표권 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립톡은 써도 상관은 없습니까?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제가 지금 뭐 그립톡이라는 걸 실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형태를 보면 대부분 다 그립톡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러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걸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지, 티셔츠 이런 걸 지칭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걸 가지고 상표 침해를 묻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좀 밀어붙이면 그게 또 어떻게 엮이는 거고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당하면 당할 수 있다는 그렇게 표현을 써도 될까요? 이게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뭐 제가 가능하다면 웬만한 것들은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그립톡 정도면 사용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많이 봤거든요. 디자인권에 관한 어떤 그런 내용인데 저는 해외 박람회를 옛날에 코로나 전에 많이 다녔잖아요. 바로 사진 찍어서 한국에서 바로 올리는 분들이 아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죠. 상품 박람회 같은 경우엔 신제품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디자인권 등록 안 받아놓은 상태일 거고 심사관들이 중국에 있는 디자인도 다 찾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물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등록이 됐다고 해서 유효한 등록 권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소송이 가게 되면 박람회에서 이런 게 이미 공지가 됐고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디자인권 행사나 이런 데서 벗어날 수는 있는데 입증을 하기가 일반 셀러들의 입장에서는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물건을 제가 다른 분들한테 납품을 하면서 물론 제가 디자인권이라든지 특허권을 일일이 검색을 해가면서 물건을 소싱을 못 해드리거든요. 당연히 못하죠.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어떤 제품을 예를 들어서 그때 보냉 가방이었나 그걸 했는데 중국 바이두를 디뎌가지고 블로그를 찾아냈어요. 이분이 출원한 날짜 이전에 그 글을 이걸 가지고 우리 거래처에다 옛날에는 거래처였죠. 사장님 싸웁시다. 요거 증거 있잖아. 그러는데 우리 그 거래처에서 아이고 뭐 됐습니다.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의 셀러들이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소송으로 가서 이긴다고 뭔가 이익을 얻는 이익은 너무 작은 데 비해서 그 소송 과정에서 변리사 비용이라든지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싸움을 회피하시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우리 저 셀러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상표 소싱을 하면서 좀 피해갈 수 있을까? 좀 이렇게 좀 더 보호를 받거나 그럴 수 있을까? 아마 상표 검색을 다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키프리스라고 지금 상표권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시려고 하는 제품의 키워드라든지 제품명이라든지 이런 걸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저는 이 방법을 실은 더 추천드리는데 상표 출원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상표 출원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그 상표에 대해서 독점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지만 만약에 이게 독점권을 못 얻더라도 내가 이걸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지금 출원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있어요 라고 저희한테 심사를 알려주면 물론 그 상표는 등록은 못 받겠지만 내가 이거 상표 쓰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미리 그걸 상품을 내려서 위험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만 지금 이게 이제 심사 과정이 한 몇 개월이 걸리고 심사의 비용이 적어도 한 1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키프리스에서 검색하는 걸 조금 생활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셀러분들은 좀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상표법에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상표권을 검색하는 게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표법을 찾아보시면 등록 상표인 걸 표시된 걸 누군가 쓰고 있으면 그거는 고의가 추정이 되거든요. 우리는 모르는데 상표권자가 내가 이거 등록 상표야 라고 쓰고 있었으면 내가 몰랐어도 그 내 고의가 추정이 돼버려요. 이 얘기를 돌려서 말하면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상표권이 내가 사용하는 키워드라든지 브랜드의 상표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색해볼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약은 약사에게, 의사는 의사에게, 소싱은 하사장에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하시는 거랑 차이는 어떤 거냐 그러면 먼저 한번 걸러줄 수 있다는 거. 아, 예. 보통 이걸 해도 빠르면 10개월, 급행으로 넣어도 한 5개월 정도가 걸리고. 4-5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전문가와 같이 이 일을 진행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러님들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 상표권을 등록하시려 그러면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상표 출원을 하시려면 일단 특허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를 이제 이미지로 만들어 갖고 등록을 하고 내가 지금 판매하려고 하는 물건들을 정리를 해서 지정 상품으로 지정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실은 해보시면 한 4-5시간 정도 이렇게 검색해보시고 찾아보시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상표권은 지정 상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정 상품이 대략 수십만 개가 됩니다. 막상 지정 상품을 지정하려고 보면 내가 뭘 지정해야 되는지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상표 출원하는데 기본적으로 62,000원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닥터마크라는 이제 상표 출원 사이트를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서 이용하시면 한 4만 원 정도의 비용만 추가로 내시면 3-4시간 걸릴 걸 한 5분 정도 시간 안에 단축해서 상표 출원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나중에 상표 출원했을 때 적정한 권리 보호도 가능하고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표와 좀 많이 가깝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비즈니스를 계속 하시고 나중에 혹시 아세요? 더 정말로 큰 기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한번 만들어놨던 상표권이 나중에 엄청난 가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표랑 좀 더 친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